오준영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외교 문서라는 걸 감안하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보통 유감 정도로 끝나는데 역사상 미안하다고 표현한 게 처음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암소리를 가장 간곡하게 표현했던 게 미국한테 진짜로 처맞겠다라는 이 위기감이 들었을 때 그게 언제 판문점 도끼마냥 사건입니다. 김일성이 직접 유감 표명을 하는 성명서를 미군 측에 전달했던 적이 있어요. 9.11 테러 사건 때 씨발 저거 우리가 했던 걸 오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평소에는 X된 척하는데 이거 진짜 X되겠구나 싶을 때는 진짜 진심이 돼가지고 미국에 전화해요. 이거 우리 아니에요 이런 거. 게다가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모든 걸 다 조지 부시는 조지 부시 아니겠습니까? 악의 축, 너 뒤져? 이런 거 할 때죠. 크크세님께서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연평도 때도 사과를 안 하던 북한이 사과를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다. 근데 이제 생명 존중의 경이 운운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생명 존중의 경의, 대통령 친서인 김 위원장님의 생명 존중 의지의 경의 이러면서 25일 기사죠. 오늘 기사죠. 그 우리가 다 놀랬어.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전문 이게 쭉 나오죠. 마지막에 날짜 한번 보십시오. 2020년 9월 12일. 야 아 진짜 너희가 언론이냐? 어디서 약을 팔아 진짜 쌍욕하게 만드네. 사실은 저 내용이 그 친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야. 근데 일부러 제목 타이틀을 저걸 뽑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욕 먹으라 이거야. 욕 먹으라. 우리 동지님께서도 지금 오해를 하잖아. 이 타이밍에서 생명 존중 그 경의를 표한다라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 동지님께서도 다 오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친서가 오간 정황이랑 지금 이 사건이랑은 별개의 사건이 별개 사건.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이건 너무 악의적이잖아. 너무 악의적이야. 악의적이죠. 너무 일부러 악의적. 하는 거지 일부러.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저걸 모를 리가 없거든. 일부러 하는 거거든 일부러. 어?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 오늘 이게 말하자면 이제 허겁지겁 사과를 한 건데 지도 평양에서 보고를 받고 아이 됐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9월 중순에 이미 서로 친서를 주고받았어. 그래가지고 한 10월쯤에는 뭔가 메이킹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전방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가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뭐라고 미친놈아? 이랬을 거라고 아마. 그렇겠지. 우리 양 교수님이 이제 또 공군 출신이셔가지고 저분이 이제 빡세시거든. 우리가 빡쳤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쟤네를 제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 양반이 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나는 이제 존나 규탄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헬마는 아니다. F-15K를 띄워서 비밀 돌려야 된다. F-15K든 뭐 F-35든 뭐든지 간에 띄워서 해주 방면으로 한번 돌아갔다가 오면 북한 애들은 그것만으로 진짜 부담이거든. 장교 출신입니다. 미국이를 띄울 기름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바퀴 돌리면은 다 뒤지거든. 그 전방에서 걔네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장교인 우리 양 교수님께서 그걸로는 약하다. 관계투항 갔다가 바로 연평도에 박아야지 이러면서 받고 한 달 동안 시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로 사실은 그 정도 조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국민을 사살한 거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고. 근데 오후에 사과를 해버렸어. 사실 놀라운 일이긴 해. 내가 아까도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판문점 도끼마냥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폭격한 해 만에 할 때도 유감 표명을 했지 미안하다고 하진 않았거든. 김정은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의 명의로 나온 미안하다야. 제가 시사 작가를 15년을 했지만 북한에서 나온 최고 지도자 발언 중에서 제일 세. 내가 15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저런 거는. 헬기예요? 대륙 차사고 모음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북한이 전면 개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개방을 기본 목표로 삼으면 저런 짓은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개방이 돼서 경제가 이제 글로벌하게 연결이 돼서 자기는 경제적 이득을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런 미친 짓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목표가 그거여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정상국가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제대로 된 협상 상대로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는 건데 좀 저렇게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뭐 벌 줄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아. 그게 더 문제예요 오히려. 그래서 김희진님께서 북한이스탄에서 북한으로 끌어올리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응모 같은 애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통일을 지향한다는 건 이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헌법 3조가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집권 세력은 이제 괴뢰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종전선언은 그거랑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전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끝내는 거는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랑은 상관이 없어요. 콜롬비아 같은 데서 반전하고도 평화협상을 합니다.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야. 그걸 몰라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통일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통일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건데? 북한이 그냥 갑자기 확 무너지면 그러면 중국이 밀고 내려오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냅둬? 중국이 그냥 다 한반도의 이북 지역을 다 차지해가지고 중국의 그 탱크들이 휴전선에 쫙 깔리는 그 꼬라지 그냥 보고 있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통일 반대하세요? 그 통일을 반대하냐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으면 대체로 반대한다고 나오는데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세금을 20%더 가중해서 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찬성하겠냐? 부담스럽지. 네. 그럼 질문을 바꿔보자고요. 질문을. 북한이 붕괴해서 북한의 영토와 남아있는 레거시 그거를 누가 흡수해야 되느냐?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남한 누가 할래? 그렇게 물어보면 다 남한이라고 다 그러지. 남한이라고 할 거야. 그렇잖아. 질문을 바꿔보면 돼. 북한 정권이 날아가가지고 그게 공중분해돼 버리면 그 상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리스크와 엄청난 비용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해야 되거든 결국에는. 그러면은 한 번 더 나아가 보자고. 북한이 지금 급하게 붕괴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될 거잖아. 그러면은 그 비용을 누가 치러야 되냔 말이야. 그 결국 남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치러야 되는 돈 거야. 엄청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제일 돈이 덜 들어가는 방식이 뭐냐를 고민을 해야 돼. 말하자면 비용이 이렇게 걱정이라면 그럼 그 방식은 뭐냐? 쟤네가 개방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편입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첫 질문을 했을 때 그 영토와 레거시는 결국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급하게 가져오면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너무 들고 부담스럽거든. 부담이 너무 심하게 되고 우리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쟤들이 붕괴하면 된다고 하잖아. 근데 붕괴하는 즉시 그 부담을 누가 지냐면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면 되는 겁니다. 통일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반대한다고 나오지만 그 붕괴한 북한에 있는 레거시 그러니까들 영토를 누가 이제 가져가야 되냐고 그렇지. 하면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응모처럼 통일이 싫다. 하지만 중국이 가져가는 것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사관을 평양에 보내야 된다니까. 수교를 해야 된다니까. 민진호님께서 분담 비용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분담 비용 우리가 얼마나 치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분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기 보수 진영에서 하는 것처럼 붕괴해라 이게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설명을 똑바로 해줘야 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내심 뭐라고 생각하냐면 붕괴할 리가 없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난 그런 의심을 해. 근데 이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지네는 센 소리는 하겠다 이거지. 고난의 행군 이제 못 견디고 근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추석이라서 그 녹화가 없는데요. 10월 달에 목요일에 다시 이제 제 시간에 목요일 9시에 라이브 찾아뵙도록 하겠고 10월 초에는 저희가 그 영상 멤버십 그 동지들을 위해서 특별 라이브도 따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쾌한 추석 연휴 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헬기야!